좋습니다. 그 최고위의 그 최고위 그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제가 요거를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계엄과 관련된 뭐 군 관계자들 뭐 관계자분들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처벌 받을 분들 처벌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고요. 두 번째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세 번째는 탄핵은 막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는 말씀이신데 대통령이 탈당을 했는데 탄핵을 막을 수 있을까? 요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일단 탈당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대통령께서 빨리 탈당을 해주시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 만든 그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월 3일 계엄 선포 사태는 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도전을 막아냈다고는 해도 네. 그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지시한 그런 계엄 선포를 지시한 대통령과 더 이상 국민의힘이 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단절해야지만 보수가 건강한 보수로서 재건을 하고 다시 국민들께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기반이 남게 된다. 저는 그런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탈당을 안 하시면 출당까지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당규를 봐도 그렇고요. 네. 윤리위원회의 당규 중에서 그 징계 대상이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예요. 이거는 뭐 빼박이죠. 그런데 정말로 갑자기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네. 국회의사당 본청에 무장 군인이 들어오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도 체포 대상이 될 뻔하고 네. 이런 일들이 당의 극히 유해한 행위가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민심이 당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큰 요인이 되는 게 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 네, 그렇죠. 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자진 탈당하지 않으시면 네. 그 이상의 스텝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자진 탈당하시는 것이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세운 그런 당에 대한 마지막 예의고 그리고 당도 자진 탈당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고도로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탄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탄핵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비상계엄 선포 사건이 절대로 옳다거나 혹은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거나 네. 혹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탄핵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사태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지만 네.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탄핵을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네. 2016년 말 2017년 초에 경험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까지 얼마나 큰 많은 여파와 여진이 미치는지를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실은 탄핵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질서를 갖춘 해결책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소위 무슨 뭐 이선 후퇴니 뭐 중립내각이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실행할 수 있는 옵션에서 배제가 되면서 스노볼이 아주 거대하게 굴러가서 있었던 것이 2016년 12월 9일에 그 탄핵소추안 가결입니다. 그때 234표가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200표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막판에 그래도 좀 있었겠지만 234표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다른 질서 있는 해결책들을 거부하고 탄핵소추로 가고 탄핵 가결로 가서 뭐 조기 대선 이런 그 프로세스를 거쳤더니 사회가 두동강이 나고 보수 진영도 두동강이 나고 그리고 국민들 마음에도 큰 상처와 앙금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잘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등장했어요? 탄핵의 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2021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할 때 그때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 말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왜 나온 거예요? 아직 탄핵의 강을 그때까지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때가 2021년 6월이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고도 만으로 4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그때까지 그 강이 다 메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냐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큰 사회적 비용을 실었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조사할 것 다 조사하고 관계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국회 경비대원 이런 분들 말고는 네. 다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유일한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어떤 가능한 해결책들과 다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에 후유증을 덜 남기고 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오로지 뭔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탄핵, 이걸로 가서 파면 이렇게 네.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것은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과 또 국민들의 상처와 그런 것들을 가볍게 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호기로 작용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원래 선거법 재판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20, 36개월 안에 끝나야 돼요. 네, 그런데 네. 이걸 탄핵으로 몰고 가서 조기 대선하면 본인은 이제 재판도 사실상 중단되고 피선거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대선에 나오고 대통령 꿈을 꿔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표정 관리한다는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과 국민들의 상처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요. 더욱이 탄핵도 그냥 겨우겨우 뭐 여당에서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참 죄송하지만 식물 정부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국민들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무능한 게 나은가, 혹은 다시 새롭게 뭐 변화하는 게 나은가를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무능한 정부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그 정부가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의 중심이 12개 범죄 혐의를 안고 있는 사람이고 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가 갑자기 대선 나온 사람이다 절대 안 라고 하면 되죠. 그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울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당 대변인의 언어는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후행해야 돼요. 원래는 반발짝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로서 지금은 상황이고 네, 또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나온 거니까 네. 약간 좀 반발짝 앞서가는 말씀을 드려보자면 2016년에 그런 그 탄핵 정국이 됐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논의됐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대통령의 이선 후퇴, 소위 말하는 국정에서 손 떼라. 그리고 뭐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을 해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그 총리를 형식상 지명을 하고 네. 그 총리 후보자가 이제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통과하면은 총리가 전권을 갖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사실상의 대통령처럼 남은 임기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네. 이제 2017년 12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정규 대선으로 이행하는 뭐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그 당시에 검토가 됐었어요. 네. 실제로 사회적으로 비중 있게 논의도 됐었고요.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차용한다면은 어떤 비슷한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요. 네. 사실은 저는 다른 프로세스로 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명이 됐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 1분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뿐이고. 네. 그런데 어떤 그 거국 중립 내각을 통한 어떤 그 정치적 완충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우리 사회가 그 다음으로 이행해 가려면 뭐 국방부 장관이나 그런 보직도 그런 중립내각 범위에 포함되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실행하기에 두 가지 어려운 난점은 있어요. 첫째는 대통령이 과연 이걸 수용할 거냐.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겠는가. 지금 이런 어떤 대드락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 정치에 참 어려운 점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방안들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채 네. 바로 탄핵으로 직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과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점에서 현재는 이 탄핵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과연 다른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탐색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